여전히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멋진 캡틴이기 이전에 팀과 동료를 위해 헌신하는 멋진 리더이기 이전에 골을 몰아치는 자기 거는 먼저 제대로 챙기길 바라곤 합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건너가 토트넘은 승리하려는 정신이 아예 없는 하급 팀이다라며 그렇게 삭수 노란 말을 내뱉어도 인정받고 몸값을 올릴 수 있었던 데는 결국 골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이기적인 플레이가 천성적으로 불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전히 토트넘 내부에는 사실상 아직도 이런 배려심 넘치는 소니를 존경하고 따르면서도 살살 이용해 먹으려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을 부려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한둘씩 있습니다. 다행히 EPL에 처음 얼굴을 내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소니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으며 소니 역시 포스텍 감독의 지휘 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 역시 소니의 이런저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위에 말씀드린 욕심쟁이 종자를 정확히 캐치하고 둥글게 만들어 팀 플레이어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토트넘 내부에 남아있는 서양인 특유의 욕심이 가득한 선수 몇몇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와 함께 포스텍 감독의 다듬기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꽤나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야생마 2명의 욕심 가라앉히고 팀 플레이어, 더 나아가 손흥민을 멋진 양날개로 만들어가는 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생전 처음 보는 손흥민의 리더십에 빅클럽 명장들이 너도나도 탐색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미 다 죽은 닭집이라는 조롱을 받던 토트넘을 갑자기 우승권팀으로 올려버린 무명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명한 주장단이 최전선에서 역사를 떠내려가고 있는데요. 포스텍 감독과 손흥민의 리더십이 특히 주목받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서양인이긴 하지만 완전한 서양인으로 축구 주류계에 있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스이자 터키 출신이라는 복잡한 가계도를 가진 그는 일찍이 호주로 이민가 성장해 훗날 호주 국가대표팀 감독을 이끌기도 했던 입체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축구 종가 잉글랜드 사람들 시선에서 근본 없는 출신 성분을 지닌 포스텍 감독은 독특한 자신만의 축구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격적인 쇄신이 필요한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이런 철학이 담긴 전술과 운영을 실천했으며 그 결과는 모두의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1위를 달리는 지난 시즌 트래블의 주인공 맨시티 경기는 뻔하고 재미없다고 말할 정도로 화끈하고 상상을 넘나드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토트넘은 진정한 단체 운동으로의 축구를 선보입니다. 자신의 공을 세우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선수들의 팀워크를 형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중심에는 인덕의 아이콘인 손흥민의 주장으로 세운 이후 벌어지는 일인데요. 당장 얼마 전 셰필드전을 통해 토트넘은 역사적인 2가지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축구 통계 서비스 옵타에 따르면 1992년 공식 출범 이후 31년이 넘는 세월의 프리미어리그 역사 속에서 토트넘의 셰필드전 역전승보다 늦은 시간에 승부를 뒤집은 경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말 그대로 극장 역전승이라고 부를 만한데요. 놀랍게도 기존까지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승 기록 역시 토트넘이 보유하고 있긴 했습니다. 2002년 1월에 열렸던 17라운드 레스터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이 1대2로 끌려가고 있다가 후반 추가 시간 네덜란드 공격수 스티븐 베르흐베인의 멀티골이 터지며 3대2 역전승을 거뒀던 것이죠. 그로부터 20개월이 지난 뒤 토트넘은 또다시 역사를 썼죠. 또 하나의 기록은 토트넘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즌 개막 후 5경기에서 승점 13점을 따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토트넘은 전형적인 슬로우 스타터로 시즌 초반 지지부진한 성적을 내는 것으로도 유명한 팀이었다는 점인데요. 개막 후 5경기에서 4승 1무를 거둔 것은 포스텍 감독과 손흥민의 합이 잘 맞고 그 저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까지 포체티노, 무리뉴, 콘테 감독을 비롯해 수많은 네임드 명장들이 토트넘을 이끌었지만 그 누구도 포스텍 감독보다 멋진 시즌 출발을 기록한 적이 없기에 더욱 뜻깊은 기록이기도 한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감독은 멋진 전술을 기획해 하달했고 캡틴은 이를 정확히 이해해 선수단에 전파했으며 선수단은 지휘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서 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스텍 감독의 발자취를 파보니 이 사람 정말이지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우선 엄청난 언변가였습니다. 선수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정신교육을 직접 그리고 자주 주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면 무조건 선수들을 한데 모아 그들의 숨겨진 열정을 뽑아올리는 감성적인 연설을 한 차례 선보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뿜어져 나오는 괴물 같은 선수들도 그의 격려의 연설을 듣고 나면 눈물 쏙 빼고 힘내 경기에 임하는 것도 전매 특허죠.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가장 큰 무기는 전술적 혁신이나 다른 분야의 성공이 아닙니다. 토트넘 역시 그를 선임한 가장 큰 이유로 소통 능력을 꼽을 정도로 소통은 그의 주력 무기입니다. 토트넘은 꼰대 감독 이후 특히 팬층을 결속시키고 구단 구성원 모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요. 포스텍 감독이 딱 그 인물이었던 겁니다. 당장 포스테코글루 감독 밑에서 대업을 이뤘던 호주 대표팀 선수들은 그를 회상하며 그와의 대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아시안컵 우승으로 컨페더레이션스컵 개막을 앞두고 그가 선수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그의 매력의 진가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는 독일전을 앞두고 바짝 긴장한 선수들에게 말합니다. 프로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게 해준 한 사람을 생각해보라. 내게 그런 인물은 아버지다. 그 인물이 오늘 여러분의 경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감사함을 생각하며 뛰자라는 취지의 연설이었죠. 한 선수는 이때를 기억하며 말합니다. 감독님의 말을 들으면 콘크리트 벽으로도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난다고 말이죠. 그만큼 그는 선수단을 휘어잡을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감독입니다. 나머지 전술과 피지컬 훈련을 맡는 코치진이 멋지게 서포트하고 있는 점도 돋보이고요. 그리고 그런 포스텍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협업입니다. 팀플레이가 기본인 축구지만 최근에는 일부 스타 플레이어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이한 모습의 클럽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주자가 지난 시즌까지의 토트넘이었죠. 바로 콘테 감독, 다이어와 요리스 조연의 케인 원맨쇼 팀이었는데요. 팀 내 모든 공격 루트의 끝에 케인이 있었고 손키의 듀얼함을 지켜 세우던 모양새도 역시 발빠른 친구 소니 정도로 치부된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미 명명백백 드러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다 떠먹여준 밥상에 입만 대고 있던 케인 혼자 빛나고 칭찬받으며 독일로 도망간 뒤 토트넘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고 마침 사우디의 거액 연봉 제한까지 왔지만 의리를 지킨 소니를 눈여겨본 포스텍 감독은 귀인을 찾았다는 심적으로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합니다. 결과적으로 동료들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쳤고 개인주의 끝판왕 서양인 선수들은 점차 팀플레이라는 정신을 배워가기 시작했죠. 당장이라도 골대 앞에서 덕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상황의 선수에게 패스했고 그 패스는 적재적소의 골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과가 말해주고 있으니 무조건 손흥민이라면 까고 보는 손가들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이고요. 하지만 아직도 팀플레이 정신 약효가 떨어질 때면 한 번씩 돌발 행동을 하며 욕심을 내는 요주의 인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지난 여름 이적시장 이적생인 솔로몬과 메디슨인데요. 이적생임에도 꾸준히 선발되어 경기에 나서는 이들은 귀한 기회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는 동료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특유의 욕심이 한 번씩 튀어나오는 인물들이기도 한데요. 꼭 한 번씩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이 당장 골대 앞에 있는데도 패스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려 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모난 부분들을 가라앉히고 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다행히 전반적으로 이들은 모범생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벌리전 손흥민의 2개 골을 도우며 솔로몬이 아니라 손로몬으로 변신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솔로몬은 패스 대신 각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해 현장에서 캡틴 손흥민의 질타를 받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직전에 골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더 나은 위치에 손흥민이 있다 하면 곧장 침착한 패스로 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메디슨 역시 팀 플레이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통계로만 봐도 그는 현재까지 유럽 상위 7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넣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킥에 정말 좋은 선수로 팀 내 모든 세트피스 키커를 전담하고 있을 정도로 골 감각이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꼭 한 번씩 욕심을 내서 상황을 망치곤 했는데요. 팀의 주포인 손흥민과 합을 맞추며 벌써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자신조차 케인과 뛰기 위해 토트넘에 오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분위기에 대한 기대와 손흥민과의 합을 맞추는 것을 기대한 점이 크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제 판은 다 짜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만 잘 챙기며 레전드의 길을 가기만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